집이지? 우리 새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 이게 그거야. 아빠는 빅 가든 하나 만들 거야. What a wonderful day to be in the house of the Lord. If you're here with us for the first time, please stand. What a beautiful family. Glad you're here. How's your daddy like that new farm? He growing things good, doing things right? Yes. 미국 애들은 할머니랑 같이 방 쓰는 거 싫어한다던데. But I don't like Grandma. 걔는 안 그래요. 한국 애니까. Grandma smells like Korea. 야, 뭐라고? 그랜마 스멜? 우리 여기 있다가 망할 거야. 애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애들도 한 번쯤 아빠가 뭔가 해내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파인트TV 최인규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딱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영화를 오늘은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Now 시네마, 현재 이렇게 상영하고 있는 영화들이 어떤 영화들이 있고 그걸 조금 이렇게 소개를 좀 해보면 어떨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전공이 영화고요. 그리고 또 뭐 영화를 연출을 했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서는 뭐 조금 뭐 한마디라도 보탤 수 있는 지식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뭐 최근에 한국 영화들, 뭐 미나리라든지 아니면 낙원의 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산오보, 이렇게 세 편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 딱 보셨던 이 미나리, 이거 벌써 나온 지 꽤 됐죠.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뒷북 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다음 주가 아카데미 시상식이고요. 또 이 미나리가 아주 뭐 여러 부분에, 주요 부분에 지금 노미네이트 됐고, 아마도 다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뭐 평론가 협회, 전미평론가 협회라든지 바프타라든지, 브리티시 필름 어워드죠. 뭐 그런 데서 다 수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카데미에서도 여우 조연상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윤여정 배우가 받지 않을까,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더 파더의 올리비아 콜맨의 연기도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올리비아 콜맨이 뭐 The Favorite이라는 영화로 여우주연상을 2년 전에 수상한 바 있기 때문에 또 몇 년 뒤에 아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여우조연상을 줄까? 뭐 안배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미나리에 대해서 한번 잠시 좀 얘기를 뭐 해볼까 합니다. 이 영화 처음에 도입부에 이렇게 그 차를 타고 아칸소로 이렇게 가는 가족들의 모습, 거기서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차의 시점으로 아칸소의 아주 드넓은 평원이 보여지면서 그런 것들이 좀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촬영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도입부는 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마치 약간 테렌스 멜릭의 영화 뭐 황무지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종의 이제 뭐 미나리가 일종의 어떤 서부극의 변주이기도 한데요. 서부극의 어떤 그런 플롯의 구조를 굉장히 많이 차용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도입부의 어떤 그 시퀀스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음악이 흐르죠. 저는 미나리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다른 것보다 사운드 트랙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아카데미에서도 음악상 후보로도 지금 올라 있는데 사운드 트랙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스티븐 연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이 폴 가족이 이 거대한 어떤 컨테이너에 도착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차로 처음에 도입부가 끝나고 이제 컨테이너에서 이 가족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때부터는 영화적 흡인력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플롯이 제가 제 생각은 조금 앙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패턴이 있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컨셉 자체가 굉장히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죠. 어떤 새로운 데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세트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일군다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서부국의 어떤 이야기의 플롯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어떤 이야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영웅의 이야기죠. 예, 그런 이야기 참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패턴의 이야기. 석세스 스토리잖아요, 그죠? 물론 미나리가 여러분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석세스 스토리는 아니죠. 예, 근데 어찌됐든 그런 패턴을 따라간다는 측면에서 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어떤 백인의 이야기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이게 아시안의 이야기, 아시안 이민자의 이야기로 펼쳐진다는 게 컨셉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 있었다. 그리고 시점도 굉장히 좋죠. 작년에 기생충이 작품상을 받으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한국 영화의 그런 어떤 성공을 이어갈 만한 어떤 대타. 예. 그런데 또 알고 보면 이게 미국 영화란 말입니다. 그죠? 예. 아이덴티티와 어떤 그런 문화적 코드는 한국 영화지만 엄밀하게 보면 투자나 제작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떤 무대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족이 미국인이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시민권을 따서 미국에 정착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굉장히 이 미국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 영화의 이제 약점은 플롯이 너무 좀 단순하다. 그리고 이 영화 갖고 있는 이렇게 이 농지를 경작한다라든지, 그리고 이 부부가 병아리 감별사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지점들은 이 80년대 어떤 한국인들의 이민사를 이렇게 놓고 볼 때 굉장히 픽진한 어떤 측면, 그런 지점들은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 이야기가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어떤 이 되게 오밀조밀하게 그런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나아가는 어떤 흡인력이 떨어진다고나 할까. 그래서 그게 중간중간에 좀 산만한 지점들이 제가 보였어요. 특히 이제 윤여정이 연기한 그 할머니가 이 컨테이너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좀 영화가 좀 루즈하지 않나 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연기적인 측면인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예리나 스티븐 연이나 워낙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고 이렇지만 이 영화에서 연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렇게 약간 겉돈다고나 할까요? 예, 흡력이 좀 떨어져 보이는 어떤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정의삭 감독이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 한국말에 대한 그런 어떤 뉘앙스를 캐치하는 측면, 그리고 연기를 가이드하는 측면,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비견한 예로 스티븐 연이 이전에 나왔던 한국 영화 버닝이죠. 버닝에서 그 스티븐 연의 역할인 캐릭터는 저는 그 버닝의 통틀어서 가장 발군의 연기를 한다. 유아인보다 저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되게 어떤 약간 외국물을 먹은 그렇게 약간 깐족되는 듯한 검은머리 한국인의 어떤 느낌을 굉장히 잘 잡았는데, 이번 역할은 완전 반대잖아요. 그죠? 미국에 간 한국인이잖아.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런 지점까지는 사실 이 한국말에 대한 뉘앙스를 미국인이나 아니면 다른 외국인들이 캐치해내기에는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어떤 연기의 퀄리티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별로 연기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을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윤여정이 이렇게 툭툭 아주
생뚱맞게 쳐내는 그런 대사들이 굉장히 익살스러웠을 거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연기적인 측면이 그닥, 저는 오히려 거기에 이제 이웃으로 나왔던 그리고 농작을 같이 이렇게 경작하는 그 외국인 친구가 있죠. 그리고 약간 광신도 같은 어떤 느낌. 그래서 커다란 십자가를 메고 주일날 계속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고행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 캐릭터 역할이 훨씬 더 저는 연기적인 측면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뭐 클라이막스를 거쳐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지점에서도 좀 임팩트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나리가 어디서든 잘 자란다. 미나리 갖고 있는 그 상징, 물만 있으면 잘 자란다. 뭐 그런 그 미나리가 상징하는 그게 이제 어떤 이민자 가정, 이민자 가족,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물론 거대한 화마가 덮쳐서 자기 경작한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앤니 미나리를 보면서 아들과 얘기하는 스티븐 연의 어떤 모습은 일말의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것 같아서 엔딩은 또 우리가 저는 이제 좋게 봤는데, 아무튼 그 엔딩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드라마의 흡입력과 연기적인 측면, 그리고 그 씬이 쇼트들이 붙어서 씬이 되고 씬이 또 합쳐져서 시퀀스가 되는 그 일종의 이제 뭐 영화적인 공식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드라마의 이런 어떤 텐션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쉬웠는데, 왜 미국인이 이 영화를 되게 좋아했을까? 미국에 와서 어필했을까? 서부국의 변형이라는 것. 그리고 이민자 가족을 클리셰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 그 문화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전의 영화들 이민자 가족을 보여줄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미나리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 가는 어떤 장면이라든지 그 백인들과 관계를 맺는 장면이라든지 약한 쏘라고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뭐 유색 인종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거기에 편견과 문화적 갈등이 엄청나게 많은 주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뭐 캔자스에서도 1년 정도 살아봐가지고 아는데,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영화에 넣지를 않았어요. 그런 지점들이 어떤 빤한 그런 이민자 드라마, 이민 가족을 다룬 이야기가 갈 수 있는 클리셰를 좀 피해가지 않았나. 그게 굉장히 스마트한 어프로치였고, 그런 부분들이 미국 관객들에게, 미국 평론가들에게 되게 어필했던 그런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영화를 한번 우리가 볼까요? 두 번째 영화는 낙원의 밤, 그죠? 아무리 우리가 험한 밥을 먹고 산다 해도 말이야, 이 가족까지 건드리는 건 생양아치들의 흠칫거리잖아. 제가 도회장 만나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히 형님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거야, 잠깐만 저거야. 자, 넷플릭스로 얼마 전에 소개된 낙원의 밤. 여러분들 아마 넷플릭스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딱 도입부까지 보여줬죠. 낙원의 밤. 사실 여기까지 딱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예고편을 봤을 때, 저는, 어마무시한 갱스터가 한국 느와르가 나온다. 저는, 베를린에서 초청도 됐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엄태구의 어떻게 보면 첫 한독 주연자 뭐 이렇게 되죠, 그죠? 엄태구라는 배우의 어떤 그 뭐 신체적인 어떤 특징, 어떤 그 보이스가 보여주는 어떤 느낌,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어떤 그런 연기적인 이력을 고려해 봤을 때, 아, 이건 딱이다. 정말 어떤 냉혈한 조직의 조직원으로 나오는 정말 인생 캐릭터를 맡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굉장히 과묵한 어떤, 마치 기타노 다케시의 어떤 그 영화에 나오는 뭐 조직원의 모습이라든지 뭐 그런 느낌. 아니면 뭐 홍콩 노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데 낙원의 밤은 아까 미나리도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낙원의 밤도 두 가지 측면이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야기가 너무 없어요. 네. 이야기가 없으니까 도입부만 딱 보면 이 얘기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그냥 예상하게 되는 어떤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 지점이 저는, 아니 물론 뭐 갱스터나 누아르가 뭐 새로운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굉장히 뭐 옛날에 나왔던 것 계속 변주해가면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근데 이 그러니까 엄태구의 궤적을 따라서 제주도까지 갔단 말입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뭐 예를 들면 그 액션이라든지 복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치밀하게 이게 직화돼야 되는데 그렇게 짜여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치밀하지 않았다. 예. 그냥 어떤 큰 상황만 던져준 것 같아요. 사건이 터지고 제주도로 가고 거기에서 복수가 일어나고 뭐 그런 큰 상황들만 그런 것들이 되게 아쉬웠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얘기가 이와 마찬가지인데, 이 많은 평론가들이 이제 낙원의 밤을 보고 이제 지적했던 부분이 클리셰이죠. 맞습니다. 클리셰. 충분히 필요하죠. 대중영화는 저는 한 50%는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70%, 80%, 90%가 되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박훈정 감독의 이 전작들을 보면 특히 신세계 마찬가지고요. 신세계가 사실은 무간도 플러스 흑사회잖아요. 그죠? 무간도 시리즈와 흑사회 시리즈. 흑사회도 1, 2가 있으니까 그 두 개를 합치면 뭐다? 신세계. 예. 하지만 재밌었어요. 이유가 뭐냐? 한국적인 대사, 한국적인 상황, 그리고 행간의 유머, 이런 것들이 그 영화를 빵빵빵 터지게 했죠. 그리고 캐릭터가 딱 달라붙는 어떤 느낌, 내 시수에 딱 맞는 그런 정장을 입은 듯한 느낌. 예. 홍콩에 샀지만 한국에서 입어도 아주 그게 딱 맞았어요. 그래서 되게 영화가 루즈했음에도 불구하고 루즈한 게 아니라 클리셰가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었죠. 하지만 낙원의 밤은 클리셰만 있더라. 그리고 그거를 한국적으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들이 굉장히 진부하죠. 차승원의 캐릭터, 많은 분들이 지적했는데 독존의 시즌2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거기에 뭐 이문식 캐릭터, 이런 캐릭터들도 잘 그렇게 재밌게 붙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딱 엄태구도 아까 제가 기대를 되게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그 기대에 비해서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뭐 아우라나 어떤 보이스가 주는 누아르적인 매력이 충분히 있는데, 중간에 모르겠어요. 개그 욕심이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대사가 이게 캐릭터 맞지 않는 대사들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특히 전여빈과의 어떤 일종의 스크루볼 코미디 같은 것들을 좀 하는데, 그게 웃기려면 확실히 웃기든지 아니면 아예 빼버리지. 제 개인적 생각은 아예 그거를 더 없애서 되게 미니멀한 캐릭터, 그리고
대사가 없는 캐릭터로 만들었으면 오히려 더 기타노 다케시 영화 같은 느낌, 기타노 다케시에 나왔던 어떤 캐릭터 같은 느낌. 사실 이게 기타노 다케시의 영화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다만 이 전예빈이 맡은 그 어떤 여성 액션 전사 그리고 여성 킬러, 이거는 흥미롭고 좋았어요. 그리고 그 액션 씬들, 번뜩이는 액션 씬들, 특히 물회집에서의 총 액션이라든지 이런 지점들은 뭐 창고에서 일어나는 어떤 액션 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볼만했고요. 이 전예빈 캐릭터를 굉장히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처음부터 이 캐릭터를 아예 좀 전사들이 좀 나오긴 나오는데 그걸 또 빌드업을 좀 잘 시켜서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아무튼 낙원의 밤은 전체적으로 기대보다 아쉽다. 영화적 텐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고 플롯의 빈약함, 캐릭터의 진부함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사실 별로 재밌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자산오보죠. 자산오보. 지금 이 자산오보도 꽤 병조 좌랑까지 지낸 명문 사대군 하네. 상놈이 공부를 왜 하냐? 사람 노릇하려고요. 명문 사대주께서 이 천하고 비린내나는 것을 만지고 계십니까요? 내가 아는 지식이랑 너의 물고기 지식이랑 바꾸자. 이건 분명히 거래입니다. 자명하고 명징한 사물 공부에 눈을 돌리기로 했네. 자산오보. 지금 여러분들이 뭐 도입부를 좀 보셨는데, 이 뭐 순조 때 이야기죠. 순조가 정조가 갑자기 정조가 이제 죽고 나서 순조가 갑자기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수령 참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조를 옹립하던 이 정약용 형제, 정약전, 정약종, 아무튼 이 형제들이 다 수모를 겪게 되는 거죠. 천주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그래서 이 정약전은 흑산도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되고 정약종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 생활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형제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특히 흑산도에서 자산오보 그 책을 쓴 그 물고기들의 어떤 종류와 뭐 이런 것들, 어류 도감 같은 거죠. 그죠? 최초의 한국 최초의. 그래서 그걸 썼던 정약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영화인데요. 거기서 이제 흑산도에서 이제 물고기 잡이를 하고 있는 그 제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자산오보를 이제 쓰게 되는 과정들을 영화가 이제 보여주는 변요한 역이죠. 그 제자는 변요한이 맡았던 역할인데 이야기인데 흑백으로 촬영된 이 영상미가 너무 뛰어나고요. 사실 자산오보는 올해 본 한국 영화 중에 최고였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는 저는 수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 혼란스러운 조선 말, 그죠? 이 시대 서학이 막 들어오고 거기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유학을 어떻게 재정립하고 또 서학이 가져다주는 어떤 새로운 어떤 문물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 실생활에서 도입을 해서 선비로서 그거를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태도에 관한 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극하면 우리나라 사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굉장히 겉멋을 부리는 정사위제 사극이 있죠. 예. 어떻게 보면 되게 화려하고 어떤 왕 위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조선 왕조 아니면 뭐 고려 왕조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극, 뭐 액션도 화려하고 뭐 어떤 뭐 전쟁 장면이라든지 뭐 그 되게 아우라 넘치고 뭐 이런 사극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그냥 코믹한 어떤 느낌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극들이 있는데 뭐 그런 사극들은 또 민초들의 삶들도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그죠? 그런 어떤 두 가지 큰 이 사극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자산어보는 그 두 가지 사극의 장점을 고루 취한 그런 영화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영화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고 싶은가, 그리고 어떤 세상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그 치열한 철학이 이 영화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마치 뭐 대중을 가리키려고 하는 어떤 느낌도 다소 뭐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예. 물론 그런 어떤 철학적인 부분이라든지 고뇌하는 지식인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영화 자체가 좀 딱딱해 보이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식인이 민초들과 이 흑산도에 와갖고 여러 인간 군상들과 어울리면서 노동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실사구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산오보라는 책을 쓰는 것에서 집약되어 있는 거죠. 예. 그게 정약전이 어떻게 보면 추구했던 어떤 세상이고, 또 형제였던 정약용과는 좀 다른, 목민심서를 썼던 정약용과는 다른 길을 가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둘의 모습을 보면서 고뇌하는 그 변요한의 캐릭터, 그건 어쩌면 우리가 아닐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 정치가라든지 시대를 앞서가는 지식인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떤 도를 취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 우리의 모습이 투영된 게 아닐까. 세상에 뭐를 쫓아야 될까요? 예, 세상에 뭐를 쫓아야 될까 질문하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이 흑산도의 어떤 풍광, 그리고 흑백으로 촬영된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묘사됐고, 또 한편으로 적절한 이런 유머와 익살, 그리고 대사들이 아주 맛깔납니다. 이게 살아있는 그런 느낌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연기의 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 캐릭터들이 다 하나하나 다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 근데 극장에서 이렇게 잘 물론 뭐 코로나 시절이라서 극장이 좀 되게 요즘 힘듭니다만은 극장에서 이 영화가 흥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극장에서 못 보시더라도 꼭 나중에 뭐 OTT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 영화를 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극장에서 이 아름다운 블랙 앤 화이트를 여러분들이 꼭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봤으면 합니다. 이 촬영, 편집, 음향이 아주 백미입니다. 아주 이 상반기에 최고의 한국 영화가 바로 자산오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뭐 좀 늦었지만 그죠? 개봉한 지도 좀 됐고요. 제가 막 빨리빨리 뭐 최근작들 이렇게 막 살펴보지를 못했고, 또 오랜만에 내가 이제 유튜브 파인트 TV를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게 돼가지고요. 조금 지났지만 미나리, 낙원의 밤, 그리고 자산오보, 이렇게 한국 영화 3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최근에 나우시네마에서는 최근에 외국 영화 화제작들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또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야심한 밤 파인트 TV였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